본방송은 7월 2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75번째 에피소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오늘도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권호섭 PD님, 조은희님, 그리고 이금강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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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다뤘던 KBO 갑론을박 아시아 쿼터 제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피치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PD님, 오늘 주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KBO 감론을박 시리즈입니다. 사실 1부에서는 그 KBO의 아시아 쿼터 제도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아무래도 제도나 좀 사무국에 연관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로 방송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조금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KBO에 최근 도입돼가지고 현재 일부 구단이랑 일부 선수들이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 기계가 있죠. 피치컴인데 그 오늘은 이 KBO의 피치컴 도입과 그 사용 그리고 뭔가 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에 뭐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피치클락 활용 여부까지 조금 더 다양하게 다뤄보면서 실제 지금 야구 그 경기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다양하게 이 KBO의 피치컴 도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야구가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중에 진짜 사소한 거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뭐 심판들의 삼진콜이라든지 타자들의 배팅 루틴, 뭐 박하니 선수가 유명하죠. 그런 배팅 루틴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투포수 배터리 간의 사인 교환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포수가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사인을 주고 투수가 그거에 맞춰서 공을 던지고 사인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에 매니큐어를 하는 포수들도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얼마 전에 KT 위즈의 벤자민 선수를 시작으로 피치컴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더라고요. 어떤 도구의 도입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는 방식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이 계속되어 왔죠. 포수가 손가락 사인 주면 투수가 그에 맞춰서 던지는. 하지만 야구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주자의 사인 훔치기나 경기 시간이 늘어지는 문제점이 최근 들어 부각됐고요. 피치컴 도입은 이 간단한 단순한 장비 하나로 대부분의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름 그 투포수가 그 팬들이 뭔가 팬들도 그렇고 뭐 상대 팀도 그렇고 아무튼 경기 진행 도중에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사인들을 통해서 뭔가 구종이라던가 코스를 결정하고 뭐 주루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루 사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플레이 간에 뭐 코너웍이라던가 뭐 피치아웃이라던가 뭐 견제라던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뭔가 사인 미스가 난다던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나름 피치컴 도입 이전에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야구의 정말 큰 재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치컴이 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뭔가 단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러한 재밌는 장면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피치컴 도입에서 그렇게 막 찬성하고 있는 의견은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또 흔히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최근 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야구를 뭔가 엄청나게 모르시는 많이 이렇게 매니아처럼 즐기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야구하면 생각나는 그런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막 이렇게 투포수 사인 교환하고 뭐 이렇게 뭐 주루 코치 사인 교환하고 뭐 이런 부분 또한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특히 뭐 연예인
같은 경우 시구 이제 할 때 막 투포수랑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고 고개 가로젓고 막 손가락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뭔가 그런 루틴도 이렇게 재밌게 많이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피치컴이 도입이 되고 좀 장기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가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모습도 앞으로 야구에서 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사인 교환이 이제 줄어들고 아니면 이제 안 보이고 이러다 보면 아마 야구가 그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실 뭐 야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할 때 사인 교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 야구 게임인데 특징이 하나 있죠. 그 중간에 불필요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빠르게 빠르게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딱 공 던지고 공 치기만 딱 이제 진행이 돼서 예,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피치컴이 고유명사입니다. 상품명이고요. 어떤 그 이제 투포스와의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게 아니라 예를 치면 뭐 저 딱풀 같은 거예요. 딱풀. 그러니까 작품. 고유명사인데 예, 고유명사인데 일반 명사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피치컴 스포츠란 회사가 있고요. 거기서 만든 송수신기를 이제 피치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얘기하면은 뭔가 상식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봐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전 처음에 피치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고유명사 뭐 제품의 이름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냥 뭔가 피칭에 관여하는 뭔가 컴퓨터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합성어 느낌으로. 그거에서 착안해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쵸? 굉장히 재밌는 이름의 유래였네요. 아무튼 고유명사라는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피치컴이라는 단어가 언뜻 듣기에는 솔직히 어떤 뜻인지 잘 구분이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피치컴이 뭐 컴이 컴퓨터의 컴인지 아니면 또 어떤 컴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금강님이 또 피치컴이 제품의 이름인 고유명사라는 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딱풀이나 뭐 아이폰처럼 그런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피치컴 제도의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도대체 이 피치컴이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궁금해하실 또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 기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좀 재밌었던 게 피치컴의 시초가 마술 장비였대요. 그러니까 스포츠랑 전혀 연관이 없었던 거죠. 네, 사실 마술사랑 조수가 좀 비밀리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장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마술사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이제 메이저리그의 사인 훔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대요. 음, 그때 아이디어 제시한 게 2020년인데 사실 그 전에 뭐 2017, 18, 19 시즌에서 휴스턴을 필두로 한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20년에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다음 해인 21년에 마이너리그에서 테스트를 거쳤고요. 다음 해인 또 22년에는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서 또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구단들이 전체적으로 좀 호평일색이니까 전격으로 도입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이거 아이디어 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금방 그러니까 이게 개발된 게 그러면 2020년부터가 좀 빠르게 개발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뭔가 이 뭐 피치컴 도입 과정도 결과적으로 이런 어떠한 논란거리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문제거리가 발생을 해야 개발이 됐다는 게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 그러니까 피치컴이 그렇게 막 장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장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를 통해서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뭐 전화기라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음성 메시지 같은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신호를 보내서 그냥 듣고 이런 의사소통하는 기계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사실 금방금방 옛날부터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뭔가 그런 문제가 터져서 갑자기 도입됐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사실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문제에 좀
부정적인 면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뭐 사인 스캔들이 터졌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이건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서나 똑같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피치컴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용법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피치컴에는 여러 버튼이 있습니다. 주로 포수가 버튼을 눌러서 구종과 투구 위치를 정해요. 포수의 입력이 끝나면 그 사운드가 투수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사운드가 예를 들어 슬라이더, 바깥쪽 닿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투수가 잘못 눌렀을 때를 대비해서 취소하는 버튼도 있고요. 사실 구종이나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미리 음성을 녹음해두고 출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론상 주자 견제 신호 같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수가 사인을 보냈었죠. 갑자기 뭐 오른손으로 뒷짐을 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투수가 견제 신호인가 보다 하고 1루에 견제를 하고 다만 이런 사인도 여전히 유출의 위험성이 좀 있었는데 피치컴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면 뭐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음, 네, 맞습니다. 견제 신호에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며칠 전 경기였나요? KBO 리그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해설위원이, 포수가 지금 견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진짜로 투수가 일루 견제를 하는 그런 모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설위원도 알 정도면, 뭐, 선수들이나 다 이제 견제 사인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피치컴이 도입이 된다면,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방지가 되겠네요. 사실 그 정도면 그 사인을 아직도 그 사인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 잘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아마도 이대영 해설 아닐까요? 이대영 해설이었나요? 저도 이제 뭐 해설위원이나 뭐 이름을 다 아, 보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들었던 아, 거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으로 사인은 유출 당하는 팀이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맞습니다. 그 이제 외부 사람이 알 정도면 그거는 팀이 잘못한 거죠. 뭐 각설하고 다음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이 피치컴이 메이저리그에는 이미 도입이 됐고 KBO 리그에서도 지난 7월 17일 경기였죠. 고척에서 열린 KT와 키움의 경기에서 KT의 벤자민 장성우 배터리가 이를 처음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올 시즌에 참 새롭게 도입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BO 리그에. ABS도 그렇고, 피치클락도 그렇고, 이번에 이 피치컴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로 보여지는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benjamin 선수 피치컴 사용한 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내 첫 도입이다 보니까 뭐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도 사용법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벤자민은 트리플 A에서 써본 경험이 있다고 했고 그때 선발 포수로 같이 호흡을 맞춘 장성우도 내가 배워서 맞추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키움전에서 뭐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 호투했죠. 호투했고 사실 벤자민은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는 걸 원래 좋아하는 투수였대요. 타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피치컴을 통해서 투포수가 사인 교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다음 구를 던지고 그게 본인한테 좀 잘 맞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수가 피치컴 조작법을 익히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잖아요. 장성우 선수도 첫 경기 때는 조작법이 너무 익숙치 않아서 거기에 좀 주의력이 분산돼서 좀 불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좀 뜬금없이 너클볼 사인이 막 나와서 그러니까 입력을 잘못한 거죠. 네. 벤자민이 장성우를 웃으면서 뭐 마운드로 부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적응만 된다면 두 포수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다른 곽빈 선수나 박세웅 선수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 벤자민 선수 사용했다 이제 이야기 나와서 좀 이제 미국 이야기를 이제 첨언을 하자면요. 미국은 사실 메이저리그보다 아마추어에서 단방향 수신기를 먼저 활용을 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3-24 시즌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시즌부터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보다 더 앞선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포수가 단방향 음향 수신기를 착용해 벤치 사인을 받고 이제 그거를 대학 이제 투수한테 전달하는 이제 이런 원시적인 방식의 피치컴을 썼고요. 그리고 2021, 22 시즌부터는 대학 레벨에선 더가웃에서 이제 선수 전원, 투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수 전원에게도 그 작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뭐 미국 선수들 중에 몇몇은
이제 이런 피치컴을 사용해서 작전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투구 이제 요구를 받는 그런 게 익숙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제 내년 시즌 2024-25 시즌부터는 뛰는 선수나 이제 1, 3루 코치, 이제 더가웃 밖에 있는 코치들도 투구나 작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칙이 바뀝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뛴 선수들이 이런 그 비대면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손짓 발짓이 아닌 그런 그러니까 비언어적 방식이 아닌 이런 이제 전자 방식을 통한 그 작전 전달 받는데 익숙하다 그런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피치컴이 한 언제였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도입된지 그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도입되고 사용이 된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피치컴 도입 그 기사랑 그게 나오면서 오피셜이 나오면서 그 많은 감독들이 굉장히 찬반 여론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T 이강철 감독이랑 뭐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벤자민 선수랑 뭐 장성호 선수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뭐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김경문 감독 하나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역시도 굉장히 바로바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반대로 이 피치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감독분들도 여럿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 김태형 감독이라던가 뭐 이승엽 두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피치컴에 대한 도입이 논의된 게 아니고 이게 시즌 중간에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뭔가 팀이 적응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 사실 어, 그러니까 이 찬반 여론에 있는 감독들이라던가 팬분들의 의견이 뭐 서로 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어느 한쪽에 뭔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장 반응과 마찬가지로 좀 시즌 전에 좀 뭐 스프링 캠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피치컴이 의무적인 사용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피치컴 사용이 이제 국내에서 쓰인 지는 7월 17일에 첫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사실 뭐 아까 훈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성호 선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너클볼 사인을 줬다 뭐 이런 어,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이슈 말고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전부터 써왔으니까 미국에 있었던 사례를 좀 활용을 해서 이 피치컴의 장단점이라든지 조금 재미있는 점 그런 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피치컴의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명확하죠. 뭐 스피드업 이야기는 금강님이 뒤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으니 좀 각설하고 저는 투수가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사인을 낼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포수가 요구한 공을 투수가 거의 그대로 던져야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투수가 불펜 피칭이 아닌 마운드 위에서 뭐 글러브 사인을 낼 수도 없으니까요. 뭐 트레버 바우어도 아니고. 여튼 베테랑 투수의 신인 포수 조합이면 차라리 투수가 리드하는 게 나을 때가 많단 말이죠. 피치컴은 그걸 좀 가능하게 해줍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송신기 2개까지 필드에 있는 걸 허용하고 아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수가 구동 찍어서 포수에게 보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잭 그레인키가 피치컴 처음 도입됐을 때 거의 찬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레인키는 워낙 똑똑한 선수로 유명하니까 피칭도 그렇죠. 똑똑하게 하고요. 사실 반대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맥스 슈어저 같은 투수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냥 써보고 좋았는지 마음을 좀 돌리더라고요. 피치컴 뭐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송신기를 가지고 사인을 내서 뛴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날 피칭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야수들도 피치컴의 사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수비 집중력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봐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래도 타구 예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갑작스런 타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KBO 리그에서는
아, 네네. 투포수를 제외한 3명까지 수신기이군요. 수신기가 착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라인 선수들이 쓴다고 해요.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가 되겠죠. 벤자민이 착용하고 첫 경기를 뛸 때도 그렇게 수신기를 나눠 가졌었고요. 사실 이 수신기 개수 제한을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아마 도입 초반이라 제한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방금 금강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NCAA 뭐 D1 디비전 1 갖고 오신 사례겠죠. 거기는 전체 선수들에게 준다고 하던데 저는 KBO 리그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나중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수신기를 그러니까 송신기는 안 되겠지만 수신기는 착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네. 결과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투포수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러한 투포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수비 시프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수비에 필요한 요소라던가 뭐 타자를 상대할 때 뭐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투포수랑 그 센터 라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좌익수, 우익수, 사이드 다 포함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활한 결과적으로 이 피치컴을 도입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과 경기 시간 단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 방금 언급해 주셨던 리그처럼 좀 모든 선수들에게 피치컴을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모든 선수가 지금 착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장비가 충분히 안 들어와서일 장비가 거예요. 없어서. 예, 충분히 지금 송신기, 수신기 뭐 이게 세트로 해서 파는데 그게 충분히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건 거라고 보고요. 그 미국 대학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대학 뭐 D1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D2, D3도 다 사용 가능한데요. 보면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올려주세요. 네. 유튜브나 이런데 대학 투수들이나 야수 중에 시계 같은 거를 차고 나와요, 선수들이. 이게 뭐냐면 단방향 수신기입니다. 아무래도 관중이 프로보다 뭐 적다고 해도 뭐 적으면 1000명대, 뭐 많으면 10,000명대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미국 대학 야구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리로 전달하면 잘못했을 때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가 사용하는 음성 방식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가 뭐 갤럭시 워치, 뭐 애플워치 이런 것처럼 해서 시각적인 방식으로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미국 아마추어 야구에서 손짓 발짓을 통한 사인 교환은 이제 구식이 된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뭐 피치컴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대부분은 이제 플레이 카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풋볼 쿼터백이 착용한 걸 우리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플레이 카드를 팔이나 허리에 찬 상태에서 덕아웃 혹은 이제 포수의 작전을 소리로 듣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을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전달도 소리로 딱딱 말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원아웃 상황에 7번, 또 빠른 공이 3번, 그다음에 몸쪽이 5번이라고 치면 더가웃 혹은 포수가 이제 735를 외쳐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735, 뭐 야수들이 735 어디로 간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바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지금 뭐 원시적인 방식의 피치컴이죠. 네,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 뭐 프로야구에서 이런 방식을 쓴 거는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큰 소리로 인해서 사인 잘 못 듣고 하는 문제는 KBO 리그에서도 지적이 되긴 하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야구장이 사실 노래방인지 야구장인지 헷갈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청각이 아닌 시각적인 방식의 사인 교환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네요. 이제 그 실제로 관중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게 조금 실현화가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아니다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피치컴의 기계의 뭐 기술이나 뭔가 내구성 자체를 그 업체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오작동이나 파손의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요. 그 아무리 이제 기존의 투포수 그리고 뭔가 벤치 간의 뭔가 수신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사인 교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인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듣는 그 해당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플레이에 집중만 잘하는 경우에는 크게 오작동 오작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작동이 그러니까 뭐 사인 미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로 없잖아요. 집중만 잘하면 물론 집중을 잘 못해서 사인 미스가 발생하긴 하지만 근데 하지만 피치컴의 경우에 아무리 뭔가 내구성이 좋고 뭐 기계 오류 확률이 희박하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지 한번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버튼을 눌렀는데도 뭔가 사인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반대로 수신기에서 사인을 제대로 수신을 못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일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눌렀던 버튼에 뭐 예를 들면 직구 사인을 냈는데 직구 버튼을 누르고 직구 사인을 냈는데 사실 수신기에 들려오는 사인으로는 뭐 커브 사인이 나왔다던가 뭐 어쨌든 뭔가 사인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선수의 그 해당 플레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뭐 물론 피치컴 자체의 기계가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고 또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이런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기계는 모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올해 ABS를 조금 물론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똑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AB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기계 메커니즘이긴 한데 지금 처음에 도입이 될 때는 뭐 오작동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처음에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시즌이 시작되고 이제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작동을 나타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KT와 SSG 경기에서 뭔가 장시간의 ABS 오류로 뭐 인해서 뭔가 볼 카운트도 번복을 하고 뭐 심판이 볼 판정을 시작했다가 다시 ABS로 돌아왔다가 뭐 그래가지고 쿠에바스가 사구를 맞췄다가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치컴이라고 해서 이런 오류나 결함에서 굉장히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내구성입니다. 사실 피치컴을 제가 물론 메이저리그 사례도 봤고 KBO 사례도 봤는데 선수들이 주로 그러니까 포수가 주로 착용하고 있는 위치는 그 포수 장비의 그 렉가드에 있는 윗부분, 그러니까 무릎 위쪽에 이 송신기를 착용하고 있는 거를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위치는 그 투수가 뭔가 와일드 피치라던가 뭐 바운드 볼이 나오는 경우 블로킹이 되었을 때 공이 자주 맞는 위치이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위치라서. 그래서 뭔가 이런 피치컵을 착용한 상태로 뭔가 사인 미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니면 폭투가 나와서 그 기계에 뭔가 정면으로 그 빠른 공이 맞게 돼서 뭔가 파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물론 뭐 예비 기계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이 해당 기계를 만든 업체에서 이러한 스포츠에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라던가 뭐 도입하는 뭐 KBO 메이저리그 다 이런 부분의 내구성을 미리 검증하고 제품을 도입하고 생산을 했겠습니다만은 뭐 스포츠 특성상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더 큰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그냥 제가 성격이 MBTI가 F여가지고 그냥 혼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누군가 정말 그러니까 관중이든 뭐 선수단 관계자든 아니면 뭐 여러 뭐 흔히 말해 그런 토토라고 해야 될까요? 뭐 토토를 하시는 뭐 그런 악의적인 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다른 전파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 투포수 간의 그 송신기와 수신기 전파를 방해하거나 혹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공정한 스포츠를 굉장히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마추어 방식인 뭐 이렇게 손짓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손가락 수신을 통해서 사인 교환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제가 뭐 공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의견도 한번 예, 펼쳐봅니다. 네, 뭐 사실 그렇겠죠. 뭐 방해 전파를 쏜다거나 뭐 군대 무전기 피구르키도 아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오섭님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그 포수가 피치컴을 찬 상태에서 공을 맞는다면 이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섭님은 뭐 누군가의 해킹까지 해킹에 관한 건 아, 생각을 안 제가 해봤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네, 어쨌든 해킹 염려까지 또 해주셨고요. 결국엔 이제 피치컴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시즌 초부터 도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피치컴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미뤄지다가 7월에 결국 도입이 됐는데 이 피치컴이 도입이 됐다는 거는 아직까지 명확히 갖춰지지 않은 이 피치 클락에 대한 규정. 뭐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처럼 시간 안에 안 던지면 볼을 주고 뭐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를 주고 이런 거를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피치클락과 피치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피치컴과 피치클락과의 연관성이라 함은 당연히 시간 단축이겠죠. 투구 준비 동작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이고 또 그 이후에 시간도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경기 시간이 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 알잖아요. 투구 인터벌이고 이 인터벌에는 사인 교환 시간도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2022 시즌에는 2021 시즌 대비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피치컴 도입 뒤에 경기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리고 이건 좀 하나의 의견인데요. 피치컴으로 투수한테 뭐 피치클락 몇 초 남았다 이런 거 신호를 줄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현지 레딧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사인 교환 음성은 투수가 준비 동작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고 뭐 들어가고 나서 뭐 3초 남았다 하면 특정한 사운드를 낸다거나 그럴 때 하면 투수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판실에서 송신기로 신호를 주는 건 어렵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의견 구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피치컴끼리의 그 고유 그 이제 기계 주파수 아니면 이제 그 있잖아요. 왜 저기 공육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고유 그거 있잖아요. 맥 주소 그런 거 네. 해가지고 이제 할 거고 아마 심판실에서 그거를 간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피치 클락 저기 이렇게 키는 방식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동이거든요. 딱 그 음, 심판이 이제 준비한 거 보고 투포수가 준비를 한 거 보고 이제 그 피치 클락 그 계치권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뭐 포수가 이제 피치 클락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해서 뭐 피치컴의 특정한 버튼을 눌러서 이제 투수한테 그 음성으로 신호를 가든 아니면 뭐 손목에 꼈을 때 진동이 가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음, 경고를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피치컴에서 이제를 통해서 카운트다운 세는 거는 투수에게도 스트레스를 꽤나 줄 거라서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냥 투수 눈에 피치 클락이 좀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KBO 중계 화면을 보다 보면 그 이제 미국 중계들과 다르게 그 현장에 있는 피치컴이 사실 아니 피치컴이 아니라 피치클락이 잘 안 보여요. 그 좀 되게 큰 네. 화면으로 숫자 따다다닥 내려오는 그게 좀 더 크고 밝게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투수들이 그걸 지금 잘 볼 수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그 투수 눈에 띄게 그리고 관중들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이제 피치클락이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각설하고 그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사인 교환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한 경기에 적게 이제 잡아서 한 300초라고 생각을 하고 교환에 한 2에서 3초 이제 뭐 사실 뭐 길면 5초까지도 갈 때도 있는데 아무튼 2에서 3초라고 치면 600초에서 900초거든요. 그러면 10에서 15분이에요. 경기 시간이 10에서 15분 음,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 좀 KBO 리그는 약간 다른 맥락으로 지금 피치클락 위반이 가고 있는데 KBO에서는 타자의 그 피치클락 위반 비중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피치클락 위반 사례 중에 타자가 약 44%였어요.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에서는 약 23.4%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투수가 빨랑빨랑 이제 준비를 하더라도 사실 타자들이 지금 워낙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맥락에서 될까? 라는 생각이 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23.4%고, KBO에서는 44%면, 뭐,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금강님이 보기에는 이 퍼센트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걸로 보이세요? 타자들이 피지클락 위반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사실 초구에 가장 많이 해요. 이제 타석에 들어와서 짝짝짝짝 이제 자기만의 루틴 하면서 준비하고 이러면서 피지클락 위반을 제일 음.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 시간만 줄일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거의 뭐 경기당 뭐 5에서 10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네.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특정 팀의 위반 횟수가 많습니다. 특정 팀의 누구야? 위반 횟수가 많고요. 그건 또타 상관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좀 줘줬으면 하네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여기서 어느 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KBO를 또 생각해보면, 유독 한국 선수들이 타격 루틴이 좀 긴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명 한 명 또 짚어볼 순 없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피치컴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또 지난번 아시아 쿼터 제도 때처럼 패널분들의 피치컴 KBO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또 들어봐야겠죠. 어, 휴닝님부터 이 KBO 피치컴 도입 찬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찬성을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이저리그 이미 피치컴 도입된 지가 좀 됐죠. 메이저리그 보다가 KBO를 잘 못 보겠어요. 너무 늘어지고 답답한 게임이 많고요. 물론 반대도 있죠. 뭐 크보 ABS 보다가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좀 보면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네. 이왕 피치 클락 할 거면 내년 시즌에 피치컴 같이 도입하면 무조건 좋죠. 다만 현장에서 꼽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포수의 사인이 마음에 안 들 때 투수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보다 정말 많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사실 원래처럼 그냥 투수가 도리도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것마저 피치컴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원래 방식을 다 버리고 피치컴만 쓰자가 아니니까요.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만 잘 된다면 전 피치컴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왜 피치컴 수입을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섭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잖아요. 피치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좀 이쁘고 덜 투박한 장비. 이것도 PD님 저 썸네일에서 이제 올려주세요. 피치컴 모양. 사실 지금 피치컴 진짜 안 이쁘거든요. 너무 투박하게 생겼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 6개월 안에. 그리고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피치컴이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이 물리적인 충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습기, 땀 이런 거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에도 고장이 나고, 이게 실제로 메이저리그나 이제 NCAA에서도 이 송수신기를 교체하는 빈도가 제법 나오거든요. 경기당 뭐 한 번꼴로. 그거 매번 이제 고장 난 거 고치고 뭐 대체하려고 수입하고 뭐 그런 비용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딱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 지금부터 KBO가 조달 올려가지고 딱 하면 내년 시즌 시작 전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투수나 야수가 음성으로 듣는 방식보다는 이제 손에 차가지고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KBO에서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저도 뭔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자료라고 해야 디바이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저도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금광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피치컴을 단순히 지금은 뭐 투포수 간의 구종이라던가 코스 이런 사인 교환하는 그렇게 단편적인 목적으로만 쓰지 말고 앞으로 뭔가 피치컴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체 개발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단순히 뭔가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뭐 개편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종이라던가 코스라던가 뭔가 사인 등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더 나아가서 선수들을 뭐 각자 이제 뭐 경기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주머니에서 꺼내보고 하잖아요. 뭔가 그러한 부분도 이제 한 가지 기계로 조금 더 통합을 해서 뭔가 스마트한 기계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뭐 이러한 방식으로 기계가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선수가 다 착용을 하고 경기를 뛰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일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투 포수 간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또한 뭐 굉장히 협소적인데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색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피치컴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찬성하는 의견이긴 한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뭔가 한 가지의 큰 야구 문화가 이렇게 또 하나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뭐 제가 약간 보수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또 특히 야구의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날 때 다른 스포츠 대비해서 아쉬운 목소리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 시간이 뭐 길어질수록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 문화라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피드업으로 가도 좀 응원 재미가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도 많고요. 그렇지만 믿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모델이고요. 피치컴은 팬으로서도 그러니까 직관이 아닌 집권하는 팬으로서도 경기 흐름이 빨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 약간 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피치컴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식의 기계라서 첨단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아까 뭐 앞에서 훈이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게 뭐 마술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기계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부터 사용했던 기계를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 도입할 수 있었네라고 생각하는 그 딱 그 착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뭐 그래서 금방 들어왔고 미국도 금방 도입을 했고 우리도 이제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적응할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앞에서 미국 아마추어 야구의 그런 환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손으로 수신호로 하는 사인을 사실 거의 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쪽에 된다. 이제 많지 않아요. 뭐 한 20% 정도 아직 쓰고 있긴 한데 나머지 80%는 고등학교에서도 뭐 플레이 카드 방식을 쓴다든가 아니면 진짜 이제 송수신기 쓰는 그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추어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쓰지 않는 방식을 좀 익숙해져야 프로 와서 피치컴 같은 방식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훈이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피치컴 한번 내가 만들어 볼 만하다 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진지하게 진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피치컴을 수입을 했는데 그게 뭐 금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니까 정말 고장 끄떡없는 그런 피지컴을 만든다면 정말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의 의견이긴 한데, 오섭님 말씀처럼 저도 야구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긴 해요. 예전에 내셔널리그에서
그 투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때 낭만이 조금 있었는데 아, 그게 없어졌을 때도 음,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그때가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 이 그 피치컴도 지금 규칙상, 우리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규칙상 지금도 투수가 타선에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명타자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지명타자를 안 쓰는 팀이 없는 거죠. 지명 타자가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어,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아, 건가요, 그러면? 음, 그쵸. 아무래도 뭐 오타니급이 아닌 이상 사실 투수가 그렇죠. 타석에 왔을 때 생산력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내셔널리그도 대부분 지명 타자를 쓰니까 이 피치컴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봤을 때는 피치컴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좀 찬성에 좀 뜨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얘기를 나눴었죠. 일부에서는 아시아 쿼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었죠. 근데 오늘은 세 분 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 다 찬성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피치컴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월요일 방송에서 다룬 아시아 쿼터보다 훨씬 더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좀 인터벌 빠르게 가져가면서 컴팩트하게 집에서도 집중해서 풀 경기 볼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까 비유해 주셨듯이 야구 모바일 게임처럼요. 결과적으로 이거 피치컴도 그렇고 피치클락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이게 리그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ABS 논란이 약간 있는 ABS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팬분들도 이러한 빠른 경기 흐름이라던가 피치컴 사용이라던가 피치클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ABS보다는 훨씬 더 피치컴이나 피치클락 도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 아시아 쿼터 제도에 이어서 오늘 피치컴에 대한 이야기까지 최근 KBO 리그를 떠들썩하게 하는 주요 갑론을박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다 떨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 야구 얘기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제 33회 파리올림픽이 개최를 했잖아요. 어, 네. 물론 뭐 이번에 야구 종목은 포함이 안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파리에서 활약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세 분의 소감을 듣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파리올림픽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펼쳐지는데 대한민국 선수들 한번 파이팅 하라고 파이팅 응원의 한마디 아, 같이 좋아요. 더해서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훈이님부터 말씀해 볼까요? 네. 일단 소감부터 말할게요. 저는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었지만 한편으로 KBO가 여러 가지 시도 중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후현 총재 취임 뒤에 좀 작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변화를 주는 성향이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입니다. 사실 뭐 저도 오늘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이제는 변하는구나 야구가. 내가 그러니까 계속 보수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야구는 진짜 그 예전에 그 딱 베이징 시절 딱 그 입문했던 그때 음, 야구가 아직까지 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야구를 보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 어, 보수적이지 않고 조금 마음을 열어서 야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조금 개인적인 소감을 드리고 싶고 또 올림픽 같은 경우, 제가 또 올림픽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마 저도 이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통해서 야구랜다. 이제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어제 개막식도 새벽 한 4시, 5시까지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더라고요. 성화까지 못 보고 그냥 중간에 선수단 나오는 것까지만 보고 아마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용기 내서 자신 있게 본인들의 실력 잘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 참가하신 분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 야구 심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 아마추어 야구는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무언가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이제 사실, 변화하지 않으면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 왔고요. 사실 저 뭐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피스, 이제, 단방향 수신기를 올해부터 착용할 수 있게 됐는데, 예, 여담을 하자면, 제가 주심을 보면서 포수가 에어팟을 끼고 나온 걸 봤어요. 네, 오, 에어팟은 단방향 수신기가 아니죠. 마이크 기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어, 아직 그거를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제 해당 팀 감독한테, 이거 단방향 수신기죠라고 확인하고, 맞다고 대답하면 거기서 제가 그거를 빼서 이거 에어팟이잖아요 라고 역으로 공격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라도 지금 계속 사용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뭐 미국 야구 뭐 되게 보수적이지 않냐 이러는데 미국 야구 정말 진보적이고요. 한국 야구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한국 야구가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프로 수준에서 이제 계속 올해, 작년, 뭐,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제 주 분야인, 이제 규칙 분야에서도 파닥파닥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파리 올림픽, 사실 지금 날씨가 매우 덥고,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야공작소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어떤 분께서도 지금 파리에 계신데 다들 이제 더운데 열사병, 일사병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파리에 가끔 이제 종종 지금 과격한 시위라든가 뭐 이제 이런 유혈 사태가 나올 수 있는데 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이제 건강히 지내면서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겠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치러졌고, 4년의 기다림이 아닌 이번엔 3년의 기다림인데, 선수들이 3년의 그런 흘렸던 땀방울, 뭐 눈물, 그런 것들, 저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선수들은 국민들의 응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야자수 팀 모두가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권호섭 PD님, 조은희님, 그리고 이금강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